자, 오늘은 그건 잘 봤어? 학력평가는? 네. 대부분 점수들이 500점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다 500점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에 우리 지금 수업 듣는 애들 중에서 탑 30 안에 드는 친구들도 있고, 전체 구주입에서 30등 안에 드는 친구도 있고, 좋아요.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딱 반 맞았어? 나머지 반은 줘 맞으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 수학에서 뭐 크게 없지만, 아무래도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요 파트인데, 여기는 문과 친구들이 공부를 하던 부분이었고, 문과 친구들이 수능을 보던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이과 친구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학교 다닐 때 내신으로는 공부를 했지만 수능 때는 과목이 안 들어가는 약간 그런 거였는데, 이제 여러분들 선배 1년 선배들부터 바뀌었죠. 수능 필수 과목이 돼버렸어요. 경우의 수, 순열 요쪽 파트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이제 중요해진 거지. 문과든 이과든 구분 안 하고 이걸 다 시험을 볼 거다라는 의미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도 잘 익히셔야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건 여러분들 다 저기 공통수학 2를 다 배웠잖아? 이게 공수 1에서 공수 2로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 전에는 선행 옛날에 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수상하고 수하였단 말이야. 이 경우의 수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수하의 맨 마지막 단원에 들어가 있었어. 요게. 그러니까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막 포함이 돼 있냐면은, 수학 첫 번째 단원이 뭐야? 수학 첫 번째 단원이 보통 학원 교재로 봤을 때 집합이 있어. 집합. 그리고 그거 다음에 나오는 게 뭐 명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함수,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수하에서의 경우의 수는 앞에 있는 집합이랑 함수랑 다 엮어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경우의 수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집합하고 함수는 여기서 배우고. 그러니까 좀 간단해졌어, 문제가. 그래도 다행인 것이. 집합과 함수가 포함이 됐을 때 경우의 수 문제가 훨씬 어려워지고 다양해지거든. 그런데 이게 어려워지고 다양해져야 되는 이 부분들이 이 뒤로 넘어가면서 빠져가지고 경우의 수가 앞으로 오면서 문제들이 좀 간결해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서 지금 구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공수 1에서 맨 마지막 단원이 아니라 요거 다음에 행렬 하나 더 있지. 요거 경우의 수를 지금 할 거라 집합하고 함수가 들어간 내용은 다 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해도 상관없겠지. 다 알고 있잖아. 집합하고 함수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니까. 자, 그래서 에이프 클래스를 보시면 총 5개로 일단 나눠봤어요. 사실은 더 다양하고 더 많고 할 텐데, 그 중에서 아주 좀 특이한 것들 몇 가지를 가져왔고, 여기에 있는 내용, 오늘 배우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풀 AP 6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다. 넌 눈 언제 났냐? 아직도 빨간데?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눈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자, 일단 크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경우의 수라는 이 큰 단원 안에 순열과 조합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인 아니고 모든 경우의 수 문제를 접근할 때 처음부터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경우의 수는 뭘 잘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걸 논리적으로 케이스 분류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럼 그 경우 안에서 경우의 수를 세는 거예요. 케이스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찌됐건 경우의 수를 잘 한다라는 뜻은요, 어느 정도 사람이 논리적이라는 거고요. 논리적인 사람은 당연히 뭘 잘하겠어요? 수학을 잘해요.
그럼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뭘 잘해요? 그냥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데 국어를 못하거나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수학을 잘하는데. 근데 반대로 영어하고 국어는 되게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많아. 왜냐하면 수학은 논리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파트라서. 그래서 결국 국어, 영어 이런 걸 할 때는 논리적인 뭔가 사고가 필요한데 그 사고가 바탕이 되는 경우의 수 단원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뭘 잘해야 된다고? 논리적으로 케이스 분류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게 필요해요. 꼼꼼함. 그러니까 대충 세가지고 요거 한 5개쯤 될 것 같은데 이러면 틀리는 거야. 대충 요거 요렇게 되니까 요거 한 5 곱하기 한 4가지 경우 나오니까 5 곱하기 4 하면 한 20가지 나오겠지? 이러면 틀리는 거라고. 경우의 수를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꼼꼼함도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대충 얘도 그렇지 않을까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한두 개만 빠져도 오답이거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잘 하려면 이 케이스와 요 케이스와 요 케이스들에 대해서 각각 몇 개씩 나오는지를 꼼꼼하게 잘 세주셔야 최종적으로 답이 나온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가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이차함수 문제를 풀어. 근데 이차함수 문제를 푸는데 풀어갖고 답이 나왔다? 근데 이런 경우 있지 않아? 풀었는데 답이 나왔는데 이게 무조건 틀린 답인 것 같아. 이런 경우가 있어. 다른 파트에 대해서는. 근데 경우의 수 파트는 내가 셌더니 440이 나왔어. 감도 안 잡힘.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감도 안 잡힘. 그래서 여기는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내신에도 들어가고 수능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파트가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좀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는 이런 논리적인 케이스 분류와 함께 꼼꼼함을 동반해줘야 되는데 이 꼼꼼함을 동반하는 요 라인에서 이 순열하고 조합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경우의 수를 숫자를 세야 돼. 이게 몇 가지 경우인지를 세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세는 과정에 있어서 일일이 손으로 다 셀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손으로 다 셀 수 없는 과정을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통해서 뭘 만들어주는 거야? 계산을 통해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수단이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이런 사람들이 있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C 쓰고 무조건 P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왜 P를 쓰고 왜 C를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세라네? 아, 그럼 C 쓰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고. 자, 순열. 순열은 단순합니다. 뭐냐면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경우의 수를 갖고 셀 때 언제 순열을 사용하냐면 그 문제 안에 순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을 때는 순열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장하고 부반장하고 총무를 뽑아요. 그럼 이 세 놈은 순서가 중요한 걸까요?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이건 중요한 거죠. 누굴 먼저 언제 뽑느냐에 따라 누가 회장이 되고 누가 부회장이 되고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얘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반대표 3명을 뽑을 거야. 이러면 내가 뽑히든 얘가 뽑히든 얘가 뽑히든 이렇게 3명은 그냥 반대표인 거야.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 3명을 뽑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순열은 어떤 문제를 봤는데 그 문제 안에 순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열을 사용할 거예요. 순열을 사용을 할 거고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호를 사용하냐면 P라는 기호를 사용하죠. 근데 이거를 나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P를 사용할 거고 앞에는 N을 쓰고 뒤에다가는 R을 써요. 자, 여기 N 의미 뭡니까? N 의미가 뭐예요? 내가 말했잖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도 없음. 이 N이 뭐예요? 아니야. 전체 아니야. 뭐야? 현준이 뭔데? 뭐야? 말해봐. 아무도 말 못해. 왜 말 못해? N. 전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N개라는 뜻입니다. 1, 2, 3, 4, 5 있어요. 이거 N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A가 있어요. 이거 n으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크기가 서로 다른 공 5개가 있어요. 이거 n으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어요. 똑같은 모양의 바둑돌 3개가 있어요. 이거 n으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모양, 똑같은 3개, 바둑돌 3개가 있습니다. 이거 n으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n으로 쓸 수 있는 건 무조건 개념 자체에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문제 중에 사람 5명 중에 2명을 뽑으세요. 이런 문제들이 있지. 사람이라는 말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똑같을 수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무조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다른 n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앞에 들어가는 n은 서로 다르다는 뜻이고 여기 뒤에 들어가는 r은 알개를 뽑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p는 뭘 하라는 거야?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호 자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언제 어떤 걸 n으로 사용하고 언제 p를 사용하고 순서가 중요할 때는 p를 사용할 거고 서로 다른 n개가 주어져 있다면 npr이라는 수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이 npr의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위에 요거 하나 집어넣으시면 돼요. n 팩토리얼. 그리고 밑에는 n하고 r을 뺀 팩토리얼을 한번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기호의 의미와 이 계산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방법대로 풀진 않지만 이 방법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p3 이렇게 적혀 있으면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지. 아, 너무 많이 썼다. 바꿀게. 5p3으로 바꿀게요. 자, 5p3이었다면 5 팩토리얼을 사용할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할 거고 5 빼기 3 팩토리얼이니까 얼마니? 5 빼기 3은 2죠. 그래서 2 곱하기 1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시켜서 5, 4, 3, 60이라는 뜻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안 하죠. 어떻게 계산하죠? 여기 쓰여져 있는 수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몇 개를 줄이라는 소리야? 3개 쓰라는 소리야. 3개를 쓰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계산할 때는 단순하게. 근데 이 표현 방법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됐죠? 이게 NPR의 기본적인 계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조합으로 갈게요. 조합은 순열하고 다르니까 조합을 썼겠지. 조합은 얘는 순서의 개념이 없거나 필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순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면은 이거는 조합을 사용하면 돼요. 순서에 대한 개념이 없어야 돼요. 서로 다른 과일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갖고 바구니에다가 넣으래. 그럼 바구니에 넣을 때 이 바구니에 사과, 배, 귤 이렇게 들어간 거랑 바구니에 배, 귤, 사과 이렇게 들어간 거랑 다른 바구니니? 같은 바구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에 대한 개념이 필요 없거나 그냥 없으면 그럴 때는 조합을 사용하겠다는 뜻이야. 조합은 기호로서 C를 사용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은 NC, R로 계산을 하죠. 여기에서 이 N 뭐라고요? 네, 서로 다른 N개에서 사용을 할 거고 R은 R개를 뽑는다는 뜻이고 C는 그냥 뽑아서 끝내라는 뜻이에요. 뽑고 끝내라. 이게 조합이고 안타깝게도 조합은 이 자체로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디서 빌려오냐면 순열에서 계산 방법을 한번 빌려와요. 자, 순열에서 빌려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단 n 팩토리얼에다가 순열 계산을 한번 할 거니까 n-r 팩토리얼을 해주시라고요. 자, 잘 보면요. 내가 만약에 3C2를 계산을 하겠다면 일단 3 팩토리얼 해주고 3 빼기 2니까 1 팩토리얼을 한번 해주시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잘 봐봐. 3C2는 3개 중에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를 뽑으라는 거니까 A, B, C 3개 중에서 A, B를 뽑거나 B, C를 뽑거나 A, C를 뽑거나 라고요.
근데 순열은 순서가 중요하니까 여기에 뭐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BA를 뽑은 거랑 CB를 뽑은 거랑 CA를 뽑은 거랑 이렇게 총 6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근데 이 6가지 방법 중에 조합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경우가 되고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경우가 되고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경우가 된다고. 같은 경우가 되는 애들이 2개씩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야. 그럼 이 2는 어디에 있지? 이 여기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조합의 계산이 이거에다가 여기 쓰여져 있는 R 팩토리얼로 한 번 더 나누게 된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조합을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조합이 이거야. 되겠지?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조합을 계산할 때는 순열 한 번 계산하고 여기는 팩토리얼 한 번 더 나누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해볼까요? 10, C2는 순열 계산 한번 해주시고요. 10부터 2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팩토리얼로 한번 나눠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조합의 계산이에요. 계산. 근데 지금 계산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순서의 개념이 있냐 없냐로 순열을 쓸 거냐 조합을 쓸 거냐가 결정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순열하고 조합 중에서 더 문제가 다양한 애는 순열일까요? 조합일까요? 아, 먼저 순열이 먼저 나왔을까요? 조합이 먼저 나왔을까요? 근데 지금 수업을 잘 들었다면 순열이 먼저 나왔는지 조합이 먼저 나왔는지 당연히 알 수 있음. 순열이 먼저 나왔죠. 왜냐면 조합은 계산할 방법이 없어서 순열의 계산을 빌려와서 한다니까. 그럼 제 계산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저 계산법에다가 얹어가지고 조합의 계산법을 만든 거 아니야. 순열이 먼저 나왔고 조합이 나중에 나왔어. 그럼 다시 옛날에 나온 핸드폰하고 요즘 나오는 핸드폰하고 누가 더 기능이 많냐? 당연히 요즘 나오는 게 훨씬 많지. 선생님 옛날에 썼던 핸드폰은 아니 시계 그 자체였죠.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근데 지금 뭐 인터넷도 되지 시계도 되지 뭐 똑같구나 지금도. 인터넷 하나 더 되는구나 나는. 어찌됐건 하여튼 기능이 더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열하고 조합 중에서 조합이 더 나중에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에 관련된 문제가 훨씬 더 많고 더 풍부합니다. 조합이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조합의 문제가 훨씬 더 다양하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고 요 빨간색으로 써준 요 놈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나 내가 문과로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아니구나 이제 진짜 상관이 없구나 아예. 어찌됐건 학교에서 내신도 보고 다 할 거니까 요 빨간색으로 쓴 것들은 좀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 놈들의 내용을 가지고 순열 2개 그리고 조합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설명할 게 좀 더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 순열 첫 번째 거 볼게요.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순열 문제에서 거의 50%를 차지하는 유형입니다.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이웃하는 순열. 이웃하는 순열은 뭐가 포인트냐 하면 이웃하는 애들끼리 모여야 돼? 네. 이웃하는 애들끼리 이거를 한 몸으로 보셔야 돼요. 이웃하는 순열은 요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 순열은 주인공 제외하고 나머지를 나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인공 제외하고 나머지를 나열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이사이에 자리를 주는 걸로 이웃하지 않는 순열은 풉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웃하는 순열은 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이웃하지 않는 순열은 뒤에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개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뭐 더 다른 놈들하고 막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은 하지만 쟤네 둘입니다. 자, 문제를 좀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A를 포함한 남학생 2명. 그래서 한 놈은 A라고 놓고 한 놈은 소문자 A라고 놓을게. 사람 둘은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를 포함한
여학생 5명. 여학생 5명 너무 많으니까 여학생 5명은 이렇게 남은 4명은 XXXX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할게요. 됐지? 자, 문제 요 상태에서 뭘 할 거냐? 첫 번째, 여학생이 양 끝에 선다. 자, 가족권을 봐보면 여학생은 양 끝에 선.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케이스 분류라고요. 이 말을 보고 케이스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양 옆에 여자애들이 설 거야. 총 7명이죠. 7명인데 양쪽 끝에 여자애들이 설 거야. 근데 여기서 케이스 분류가 돼야 된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쪼개야지만 케이스 분류가 되겠어? 그냥 첫 번째 케이스는 한쪽 끝에 여자애 1명 오고 나머지 한쪽 끝에는 요 B가 오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B를 특이한 놈으로 준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양쪽 끝에 B가 아닌 다른 어떤 여자애가 와서 서는 경우야.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 왜 이걸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지가? 다 똑같은 여자애들 4명이 5명이 아니라 저 B는 특이한 B야. 그러니까 B가 있냐 없냐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이걸 이렇게 나누는 거지. 처음부터 막 엄청 세세하게 선생님 B하고 X하고 자리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B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나중 문제고 크게 케이스를 두 개로 일단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 분리를 시켜놓고 나조건을 봐보면 남학생의 양 옆에는 여자애들이 있을 거야 라고 했어. 그러면은 너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보류. 남자애가 뭐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 해서 너무 많으니까 일단 보류. 다조건을 봐보면 A하고 B는 이웃. A하고 B가 이웃하라 그랬으니까 이웃하는 순열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은 이렇게 한 몸으로 보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이제 케이스를 시작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 여기 어떤 여자애가 올 거고 여기에 B 여자애가 올 거야. 이랬을 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B가 위치할 수 있는 데는 여기 말고 하나 더 있어 없어? 여기 하나 더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세세하게 쪼개는 거죠. B가 위치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 됐죠? 그러면 B가 위치를 했을 때에 무조건 A하고 B는 이웃해야 되니까 A의 자리는 뭐가 돼? 결정이 돼. A는 무조건 그냥 여기야. 선생님 여기로 A 가면 안 돼요? 뭐 A를 갑자기 여자로 만들 수는 없잖아. 양쪽 끝은 여자라고 했으니까. A의 위치는 여기밖에 없어. 그럼 A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총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다는 뜻이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자애들이 3명이 남았으니까 여자애들 3명을 이렇게 배열을 시킵시다. 그럼 여자애들을 배열하는 방법은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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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애들 아무나 이 네 자리 아무나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여자애들 4명을 이렇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 4팩토리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여자애들 4명, 그 다음은 3명, 그 다음 2명, 그 다음 1명. 4팩토리얼. 마지막으로 누구 집어넣어주면 돼? 남자의 A의 위치를 잡아주면 A는 남자이니까 양옆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여자애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여기 되지? 여기 되니? 여기 되니? 여기 되니? 안 되지. A 남자 둘이잖아. 안 되지? 마지막으로 A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총 3가지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 케이스 분류를 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야. 첫 번째 경우는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니? 6 곱하기 24니까 144가지의 경우가 나오겠죠.
두 번째 케이스로 합시다. 이번에는 양 옆에 그냥 여자애들 오는 애, B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오는 거야. 됐지? 그냥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여자애들 B 제외하고 저 XXX 4명을 그냥 이렇게 한번 세우자고. 이렇게 세웁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자애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방법? 4팩토리얼. 다음에 A, B를 집어넣을 겁니다. 잘 보세요. A, B는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A, B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죠. 여기는 돼요? 여기 돼요? 여기 돼요? 여기 돼요? 여기 된다고? 안 돼.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얘를 여기다 넣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얘랑 겹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꼼꼼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A, B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몇 군데? 세 군데. 근데 A, B가 같이 있으라 그랬지 A, B가 무조건 이렇게 서 있으라는 말은 있어 없어 문제? 없죠? 그래서 A, B 자리 바꾸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A, B를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A, B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누굴 마지막으로 집어넣어 줄까요? 요 남자의 하나 남은 A의 위치를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A 양옆에는 여자애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안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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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A 양옆에 여자애가 있으면 돼요. B 여자야. B 여자야. B 여자야. 맞지? 세 군데야. 그러면 선생님 그럼 이거 만약에 얘네들이 자리 바꿔갖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안 무너진다고요. 얘가 위치할 수 있는 게 몇 군데가 있다고요? 세 군데.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 경우가 24 곱하기 9, 28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대충 432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크게 분류한 두 가지 일단 처음에 이렇게 크게 두 개 분류를 해놓고 요 경우에서 이웃하는 것도 쓰고 양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것도 쓰고 걔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도 있는 쓰고 써가면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맞나 틀리나를.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합쳐주시면 총 몇 가지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다? 576가지의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다가 1번 문제의 풀이에요. 그러니까 왜 논리적이라는 게 말이 자꾸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겠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쉬운 문제는 그냥 단순 계산하면 끝나지. 근데 이 쉬운 문제를 맞추려고 우리 AP 수업 듣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봐. 참 그리고 여기는 모든 문제는 다 여기 학교 요 동네 학교 문제들이에요. 정신여고, 영동일고, 잠일고, 잠신고 다 요 동네 학교 문제예요. 니네가 이제 학교 가면은 이런 문제 풀 거라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얼마 안 남았지? 짧으면 1년 남았고 길면 2년 남았고. 되겠죠? 오늘 그 AP 요 책 있잖아. 책에서 푸는 6회는 문제가 쉬워. 안 어렵더라고. 쉬워서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를 조금 더 10문제를 좀 디테일하게 더 좀 할게요. 아이고 아니야. 자, 2번 문제 보기. 2번 문제 봅시다. 일렬로 놓인 똑같은 의자 10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똑같은 의자 10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의자 10개가 다 다르다 그랬으면은 순열이나 조합을 사용할 수 있겠지. 근데 똑같은 의자 10개이기 때문에 이 의자 10개는 17, 8, 9, 10개는 구분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열 조합을 쓸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의자이기 때문에. 자, 여기인데 6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앉힌다고 합니다. 그럼 6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앉힐 거니까 뭔 일을 벌여야 될까요?
그렇죠. 6명의 학생 중에서 앉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에 앉냐에 따라서 이 위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럼 순서가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죠. 누가 앉냐에 따라서 앉아있는 모양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순서가 중요하니까 P를 쓰면 되겠네?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일단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6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고르란 뜻이잖아. 그래서 6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일단 고르는 거예요. 그냥 고르세요. P를 함부로 쓰지 마시고. 6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고른 다음에 어느 2명도 이웃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잘 봐. 4명을 고른 다음에 얘네를 여기다가 앉히면 의자가 몇 개가 사용이 돼? 의자 4개 사용되겠지. 그럼 의자 4개 사용되는 걸 골라서 빼세요. 근데 선생님 의자 이렇게 4개 안 고르고 이렇게 4개 고르면 안 돼요? 아니 어차피 구분이 안 된다니까. 어떤 의자를 고르든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진다니까 지금은. 의자 4개, 이 4명을 앉힐 의자 4개를 빼세요. 자, 빼면은 아까 이웃하지 않는 순열은 뭐라 그랬어? 주인공 제외하고 나열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의자 4개는 뭐가 된 거야? 주인공이 된 거야. 이 4명을 뽑아서 앉힐 거니까. 그럼 여기 남아있는 6개 의자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그럼 이 남아있지, 애들이 안 앉은 의자 6개를 먼저 배열시키는 거예요. 빈 의자 6개를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 총 6개 의자를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한 가지. 빈 의자를 배열하는 방법 한 가지예요. 이유는 저 의자 6개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결국 어디다가 놓든 다 똑같은 방법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거야. 빈 의자를 배열하는 방법 한 가지. 자, 그 다음 문제를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얘네 4명이 이웃하지 않는다고 써있죠. 그럼 얘네 4명이 이웃하지 않을 거니까 이놈들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주라고요?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주라고요. 자, 여기야. 맞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자리 중에서 몇 명을 앉힐 거니까? 4명을 앉힐 거니까 이 7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거야? 4개를 고르는 거야. 4개를 고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4개를 골라주면 되겠죠. 뭐야? 고른다고 얘기했어. 사이사이를 고르는 방법. 사이사이를 고르는 방법. 사이 전체 7개. 서로 다른 자리 7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돼요? 4개를 고르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 놓고 요 고른 의자에다가 요 놈들을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앉히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앉히는 방법은 순서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여기다가 저 졸고 있는 저 새끼를 앉힐 건가? 아니면 저 새끼를 여기다 앉힐 건가? 아니면 저 새끼를 밖으로 내쫓을 건가? 고르려면 다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팩토리 한번 들어가 주는 거죠. 아니요? 한 번에 뭘 뽑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아, 참 여기 앞에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여기 뭐라고? 여기? 6명 중에 4명 고르는 거.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결국 내가 쓸 경우의 수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자, 여기서 조합에서 계산하는 특이한 경우가 생기죠. 조합의 성질 하나가 생기죠. 자, 6개가 이렇게 서로 다른 6개가 있을 때 6시4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이 6개 중에서 4개를 고르라는 뜻이라고. 자, 그럼 6개 중에 4개를 이렇게 고를게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얘는 뭐랑 똑같냐면요. 6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6개 중에 4개를 고르면 이쪽에 2개가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말은 내가 6개 중에 2개를 고르면 이쪽에는 또 4개가 남아있을 거란 뜻이잖아. 그래서 이게 같은 원리가 만들어져요. 똑같은 거를 나눌 때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6개를 만들 수 있다면 그 경우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6명 중에서 4명을 고르나 6명 중에서 2명을 고르나 둘, 넷으로 쪼개지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6시4를 계산할 때는 당연히 6시2를 계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 곱해야 되는 수가 적어질 거니까요. 계산하시면 돼요. 자, 6시2 먼저 계산하자. 6부터 2개 곱하고 조합이니까 반으로 나눠주고 7시4도 뭐로 계산하면 된다고? 7시3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7개 중에 4개를 고르나 3개를 고르나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곱하기 7시3 7부터 3개 곱해주시고 3의 팩토리얼로 나눠주시고 마지막으로 4팩토리얼 24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죠. 15 하지 말자. 15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시키자. 얼마지? 이렇게 하면 얼마지? 이게 2지. 이렇게 돼요. 그럼 30 곱하기 이게 얼마야? 420? 이것까지 계산하면 420?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겠니? 대충 12,600? 한 요 정도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이 될 거라는 거예요. 건영아, 가 집에 그냥. 아니 뭘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졸고 있어. 그냥 집에서 자. 왜 이렇게 와서 자고 있어? 너 한 번만 더 자면은 숙박비 받는다. 보통 이만한 펜션 빌려서 가려면 1박에 한 70만 원 정도 받을걸? 70만 원 받을게. 70만 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거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거는요. 사전식 배열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문제는 내 생각인데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나 영어 단어 찾아볼 때 영어 사전 찾아본다 손.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인터넷 말고 집에 있나? 부모님 저 뭐 방이나 뭐 하여튼 갔을 때 개두꺼운 거 있잖아. 컵라면 올려놓으면 딱 좋은 거. 그거 가지고 ABC 이렇게 찾아갖고 단어 찾는다 손. 거짓말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얘는 약간 사장되지 않을까. 아마 너네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사전을 실제로 안 본 사람도 많을 거. 사전을 실제로 본 적 없는 사람 손. 에? 다 봤어? 초등학교 때 그거 다 집에 있어. 집에 자,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사전식 배열은 포인트가 뭔지 얘기를 좀 할게요. 사전식 배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원래 쪼잔하게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좀 애들 얼마 없을 때나 그렇게. 자, 사전식 배열은 크게 가다가 작게 가는 걸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 D 1을 갖고 나열을 할 때 내가 이거를 한 80번째 있는 걸 찾고 싶어 라고 했을 때 A, B, C, D, A, B, C, E, D 이렇게 언제 80개를 찾아? 못 찾지? 그러니까 크게 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A 하나 앞에 박아놓고 이렇게 몇 개가 남겠어요? 4개가 남겠죠? 그럼 이 4개 갖고 쫙 다 배열하면 몇 팩토리얼이에요? 4팩. 여기가 24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또 크게 가자는 거죠. 또 24개. 또 크게 가자는 거죠. 24개.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가 몇 개니? 여기까지가 72개잖아. 그럼 80번째 가려면 이제 쪼잔하게 가시는 거죠. 이렇게 쪼잔하게 가는 거죠. 쪼잔하게. 그럼 6개.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78개야? 그럼 이제 더 쪼잔하게. 몇 개만 더 쓰면 되니까. 2개만 더 쓰면 되니까.
그래서 사전식 배열은 이렇게 크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이렇게 좀 당차게 좀 크게 가시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쪼잔하게 그렇게 가갖고 끝에까지 잘 찾아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사전식 배열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오늘 볼 AP 시험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 방법대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거는 한 문제만 풀게요. 4번 풀어봅시다. 4번. 자, 4번 풀어봅시다. A, B, C, D, E를 사전식으로 쭉 나열할 때 C, B, D, E, A 보다 뒤에 있는 애들이 뭘 거냐? 뒤에 나오는 애들은 누굴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가온아, 여기가 뒤야. 자, 뒤에 나오는 애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사전식 배열이 될 거니까 일단 이거 몇 개고? 5개. 그럼 여기까지가 몇 개인지 세면 이 전체에서 얘 빼면 여기 개수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전체 쭉 다 셀 거야. 여기까지 몇 개겠어요? 이거 쭉 나열해봐. 그럼 몇 개 나올까? 120개 나오겠지? 몇 팩토리얼이야? 5팩토리얼. 120개 나올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가 몇 개인지를 세면은 된다는 거죠. 이 뒤로 여기에 몇 개가 나올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게 갑시다. 자, 첫 번째 A부터 오면 돼요. 자, 여기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24가지. B 올 거예요. 4팩토리얼 24가지. C 쓰고 싶은데 얘를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작게 갑시다. C 다음에 뭐 나오면 돼? 사전이니까 A 나와주면 되고 여기 3팩토리얼 6개. 그 다음은 C, B가 나올 건데 이제 C, B가 나왔지? 그럼 또 여기 뭐부터 시작하면 돼? A부터 작게 시작하면 돼. 몇 개? 2팩토리얼 2가지. C, B, 그 다음 뭐냐? 거짓말하지 마. D죠, D. 이제 D. D 나왔고 그 다음은 뭐겠어? A, E일 거고 C, B, D, E, A겠죠. 여기 나왔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한 가지. 얘는 몇 번째? 한 가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몇 가지인지 구할 수가 있겠네. 몇 가지니? 58가지. 그래서 얘가 몇 번째 있는 놈이야? 58번째 있는 놈이야. 그러면 우리가 세야 되는 건 59번째 있는 놈부터 120번째 있는 놈까지니까 총 개수는 120에서 59를 빼주고 더하기 1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얘 포함, 얘도 포함이니까요. 빼면 어떻게 되니? 빼면 얼마야? 이게 61인가? 61. 이거 두 개 뺀 게 61. 최종적으로 하나 더 더해주시면 62개가 요 뒤에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3번부터는 조합이고요. 이 조합이 사실상 순열보다 더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가 총 이제 앞으로 두 번 남았거든, 2번. 한 번은 행렬을 할 거고 근데 우리가 한 번을 건너뛰었잖아. 이거 안 했잖아. 이거 책 교재를 안 하고 한 번 저기 인증평가 아닌데 학력평가 대비했잖아. 그래서 2회가 남아. 그래서 맨 마지막 시간에는 그 2회를 그냥 다 푸는 걸로 할까? 아니면 방부등식 개념 설명, 방부등식 얘기 좀 하고 하나만 풀고 하나는 숙제로 낼까? 각 반 선생님들한테 검사해달라고 얘기를 할까? 고민 중이야. 다음 시간에 얘기해보자. 내신 기간이 6월 둘째 주부터예요. 아니에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조합 갑니다. 자, 유형 3번은 조합의 수라고 해서 뭔가 좀 뭉뚱그려 놨어요. 좀 대표적인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조합이 왜 조합이고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잘 들어 이제.
자, 볼게요. 조합은 순서의 개념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이미 순서가 만들어져 있거나 그냥 내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때의 조합을 사용할 거야. 자,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5번 문제를 읽어보시면 어떤 고등학교에 뭐 수학, 국어, 사회, 영어, 음악 교실이 이렇게 딱 있는데 교무실에서 각 그 교실까지는 거리가 다 다르대. 다 다르고 1학년 교무실에서 5명의 학생을 뽑아가지고 이 5명의 학생을 다 그 각각 한 명씩 교실로 좀 보낼 건데 그 보낼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조건 A는 B보다 가까운 곳으로 B는 C보다 가까운 곳으로 보내겠다는 뜻이야. 이게 의미가 뭐냐는 거지. A, B, C, D, E를 가지고 A 교실, B 교실, C 교실, D 교실, E 교실로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면은 몇 팩토리얼이겠어? 5팩토리얼이란 말이야. 그냥 보내면 5팩토리얼이야. 그치? 얘네 뭐 여기 갈 수 있는 5명, 여기 갈 수 있는 그럼 4명, 5팩토리얼이란 말이지. 근데 5팩토리얼인데 여기서 뭘 만들어준 거냐면 A, B, C의 위치를 만들어준 거야. 한마디로 A가 더 B보다 가까운 데 가야 되고 B가 C보다 더 가까운 데 가야 된다는 이렇게 생긴 순서를 만들어준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문제에서 A, B, C의 순서를 만들어줬으니까 나는 이 순서를 뒤죽박죽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할 때는 뭐가 계산이 돼야 된다고? 조합으로 계산이 돼야 된다. 조합으로. 잘 들어봐. 잘 들어. 요 3명을 보내는데 이렇게 3개 교실로 보낼 거야. 그럼 여기 무조건 누가 가야 돼? 아, 여기 잠깐만. 여기가 교무실. 이게 거리 순서대로 쭉 썼다고 할게. 이렇게 3개 교실로 얘네 3명을 보낼 거야. 그럼 여기 무조건 누가 가? A가 가야 돼. 여기는 무조건 B가 가야 되고 여기는 무조건 C가 가야 된다고. 내가 C를 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주 대표적인 조합의 문제야.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거를 이렇게 부등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무슨 짓을 하면 되냐? 교실 고릅시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교실 5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3개를 고르기만 하면이야. 그래서 이거 교실 3개 골라갖고 자리 바꿀 수도 있지 않아요? 미쳤어? 교실을 어떻게 자리를 바꿔? 교실을 막 옮겨 다닐 수가 없잖아. 건물인데. 이 교실 5개 중에 3개 교실만 딱 골라버리면 뭔 일이 벌어지냐? 얘네가 가는 방법이 정해져. 몇 가지? 한 가지. 교실 3개를 고르는 순간 A 맨 앞에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가야 되는 A, B, C가 가야 되는 방법이 그냥 정해져. 그래서 이게 조합이란 뜻이야. 교실 몇 개 남았니 그러면? 교실 몇 개 남았어? 뭐라고? 교실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을 거 아니야? 교실 3개를 골랐으니까. 됐지? 그럼 교실 몇 개 남았고 교실 2개에다가 남은 애들 누구? D하고 E하고 보내면 돼. 그럼 교실 2개에 D하고 E를 보내는 건 이렇게 갈래, 이렇게 갈래가 같은 방법이야, 다른 방법이야? 다른 방법이지. 얘네 둘은 내가 위치를 내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긴 순혈이 되는 거지. 되겠죠? 이렇게 갈래, 이렇게 갈래가 되니까. 몇 가지 방법? 5C3, 10 곱하기 2. 20가지 방법으로 얘네들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게 정리가 된다고요. 이게 순혈입니다.
아, 미안해요. 이게 좋아. 오! 자, 6번 문제를 볼게요. 6번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예요. 아마 영동19 상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봅시다. 15 이하의 자연수 A, B, C, D 4개를 뽑아서 순서쌍을 만들 거예요. 4개를 뽑아서 순서쌍을 만들 거예요. 기억의 가조건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보여요?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얘네들의 위치를 바꿀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1부터 15까지의 숫자 중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3, 4, 7, 9를 뽑으면 무조건 얘가 A고 B고 C고 D라는 뜻이야.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없어 라는 뜻이라고. 이 뜻이 바로 조합이란 뜻이 되는 거죠. 순서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정해져 있다 이미. 뽑기만 하면 지네들끼리 알아서 A, B, C, D 자리로 들어갈 거다. 이게 조합이에요. 그럼 이 가조건에서 조합이라는 걸 알아차리면 되고, 나조건에서 A 곱하기 D가 홀수라 그랬고 B 더하기 C는 짝수라고 했어.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뭘 해주는 거야? 케이스 분류를 이제 시작해 주는 거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자, 일단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어떤 두 수를 곱했더니 홀수가 나온대. 오케이. A하고 D는 둘 다 뭐여야 된다? 홀수여야 된다. 한마디로 얘는 홀수여야 되고 얘도 홀수여야 된다가 결정이 됩니다. 됐죠? 홀수인 게 결정. B 더하기 C가 짝수라는 건 여기서 케이스 분류가 되죠. B하고 C가 둘 다 홀수이거나 B하고 C가 둘 다 짝수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 케이스 분류가 중요한 거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A, B, C, D의 순서쌍을 만들려면은 위에 있는 이 한 가지 경우와 여기 밑에 생긴 두 가지 케이스가 같이 일어나야 이 하나의 순서쌍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첫 번째 얘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너무 쉬워요. 자, A, B, C, D가 다 홀수야. 너무 쉽지? A, B, C가 다 홀수라는 건 1부터 15에 1, 3, 5, 7, 9, 11, 13, 1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홀수 중에서 이게 조합이니까 다 뽑기만 하면 된다고. 몇 개를? 4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고. 내가 3 뽑고 9 뽑고 13 뽑고 15 뽑잖아. 그럼 그냥 얘가 A고 그냥 얘가 B고 그냥 얘가 B고 얘가 그냥 C고 얘가 그냥 D라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 8개 중에 몇 개만 뽑기만 하면 돼? 4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 계산을 해주면 8, 7, 6, 5, 8부터 4개 곱해주시고 4, 3, 2, 1, 4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8 약분시켜주시고 3 약분시켜주시면 얼마예요? 네. A, B, C, D가 다 홀수일 때는 총 70가지의 순서쌍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거 공간이 좀 부족하겠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될 거냐? A하고 D는 뭐여야 되고? 홀수이고 B하고 C는 짝수인 경우라고.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건 그냥 뽑기만 하면 되니 혹시? 안 돼? 그럼 다시 생각해봐. 그럼 얘네 둘은 홀수고 얘네 둘은 짝수니까 1, 3, 5, 7, 9, 11, 13, 15 중에 2개를 뽑고 2, 4, 6, 8, 10, 12, 14, 7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조지죠.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중에서 이렇게 2개를 뽑잖아. 그럼 1, 3 이렇게 뽑아버리면 여기가 1고 여기가 3이야.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짝수가 2밖에 없음. 이 사이에 2개를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서 두 개를 뽑고 여기서 두 개를 뽑아도 안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또다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돼? 여기서 또다시 케이스 분류를 또 하시는 거죠. 여기서 케이스 분류를 또 하시는 거예요. 뭐? 일단 큰 거부터. 내가 A, D 홀수 자리에 1하고 15를 집어넣어 볼 수 있겠지. 1 집어넣고 15를 집어넣는 거야. 어때? 여기 1하고 15가 여기하고, 미안해. 1하고 15가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B하고 C는 이놈들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두 개만 오면 되는 거 맞아? 이 중에서 12하고 8 고르면 그냥 얘가 8이고 얘가 12라고. 요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냥 짝수 7개 중에서 두 개를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된다. 케이스 분류가 되는 거야. 1, 15 골라놓고 이 안에 짝수를 집어넣을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되겠지?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보자. 두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고르세요. 1하고 13을 고를까? 아니면 3하고 15를 고를까?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잘 들어봐. 내가 두 번째 케이스가 1하고 13을 골라버리잖아. 그러면 1, B, C, 13이 만들어져. 근데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냥 여기서 얘를 하나 올리고 얘를 그냥 10으로 그냥 냅둘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는 얘는 냅두고 얘를 줄이거나 아니면 누구는 얘를 늘리고 얘를 그대로 두거나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이 케이스 분류를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얘는 3, B, C, 15 이렇게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경우로 가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고 있니? 이 케이스 분류라는 게 결국에는 고난도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건데 니네가 제일 못하는 게 그냥 이거야. 막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하나씩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생각하셔야죠. 그럼 볼까요? 1하고 13 사이에는 1하고 13 사이에는 짝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요. 1하고 13 사이에는 짝수가 6개가 들어갑니다. 요 밑에 경우를 바꿀게. 3하고 15 사이에는 3하고 15 사이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들어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했을 때는 결국에 경우의 수가 어떨 거다? 똑같을 거다. 짝수 몇 개 중에? 6개 중에. 몇 개만 고르면 된다? 2개만 고르면 된다. 근데 이런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다? 2가지 경우가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요? 5하고 15를 고를까요? 아니면 3하고 13을 고를까요? 그러면은 5하고 15 사이에는 미안해. 여기 써야지. 5하고 15 사이에는 짝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씩 줄어드는 거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세서 이 모든 케이스들의 합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알았지?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고난도 문제를 풀 때는. 저렇게 막 뭐 이상한 거 저렇게 막 만지고 막 저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상한 케이스를 뜯고 있으면 안 되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싹 다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 처음에 나왔던 70가지와 여기에서 세워지는 모든 경우의 수를 케이스 분류해서 다 똑같이 이렇게 다 나눠서 셌을 때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오냐면 196가지 경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196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야. 순서를 다 줘버려. 순서를 줬어. 이거는 순서를 내가 고려할 이유가 없으니까 조합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뜻이지. 자, 다음 도형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도형 기본적인 얘기 좀 할게요. 그 오른쪽에 보면 좀 빈 공간 있을 거야. 그 빈 공간에다가 좀 적읍시다. 오른쪽에 옆에 빈 공간 있지? 여기.
빈 공간에 적을게. 첫 번째 도형 직선입니다. 점은 의미가 없고요. 직선. 직선을 만들 거예요. 점이 몇 개만 있으면 돼요. 직선 만들 거예요. 점 몇 개만 있으면 돼요. 2개만 있으면 되죠. 직선을 만들 때는 그냥 이게 끝이에요. 2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선생님 왜 C를 쓰는 거죠? 여기에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어요. A, B점을 A를 먼저 선택하고 B를 나중에 선택해서 이렇게 그은 직선이나 B를 먼저 선택하고 A를 나중에 선택해서 이렇게 그은 직선이나 이 직선은 서로 똑같습니다. 왜냐하고 반직선이 아니거든. 직선이잖아. 그래서 그냥 점 2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직선에서 활용되는 문제가 이게 대각선의 개수를 세는 문제로 활용이 되죠. 대각선의 개수. 잘 봐봐. 오각형이에요. 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세고 싶어요. 어떻게 세면 될까? 대각선도 결국엔 뭔데? 직선 아니야? 5개 점 중에서 2개 뽑으면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니? 이렇게 될 건데 이건 뭐야? 이건 대각선이 아니야. 오각형이니까 변이 몇 개가 있어? 5개가 있지? 걔네는 대각선이 아니야. 빼는 거야. 그래서 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5개야. 이렇게 세는 문제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각선의 개수 세는 게 어떻게 되더라? 2분의 n의 n-3인가? 이게 대각선 맞나? 맞지? 그 사각형은 2개 맞고 오각형 5개 맞고 이거란 말이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n각형의 점에서 2개만 고르면 직선이 만들어지고 그럼 그 직선 중에서 n각형이니까 변 n개를 빼주는 거야. 2분의 n, n-1에서 마이너스 n을 해주는 거니까 2분의 n에 n-3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게 대각선의 개수를 세는 공식이었던 거야. 옛날에 배웠던. 자, 그래서 직선은 그냥 몇 개만 고르면 된다. 2개만 고르면 된다. 직선에서 하나 더 발전시킵시다. 이제 평면 도형으로 넘어가겠네요. 단순하죠, 삼각형. 삼각형 어떻게 만들면 되냐? 삼각형 점 몇 개니? 3개지? 삼각형 이거예요, 그냥. NC3. 3개만 고르면 된다고. 근데 문제가 있지. 이렇게 3개 고르면 이거 삼각형 만들어지니 안 만들어지니? 안 만들어지지. 이게 삼각형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일단 3개를 골라서 삼각형이 될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를 빼주는 거야. 일직선상에서 3개 고르면 삼각형 안 돼. 삼각형 개수 세보자. 점 몇 개 있어요? 9개. 중에서 그냥 몇 개 고르면 된다고? 3개 고르면 돼. 근데 이렇게 고르면 삼각형이 아니니? 일직선상에서 3개 고르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빼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다 삼각형이에요. 이거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삼각형의 개수는 이렇게 센다. 그 다음 하나 또 늘립시다. 근데 이 사각형은 보통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평행사변형이나 아니면은 사다리꼴 형태, 아니면 사다리꼴, 아니면 직사각형, 아니면 정사각형 이런 애들이 나올 거고 사각형을 만들고 싶음 이란 뜻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고요. 사각형은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사각형 몇 개인지 구하세요.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냥 아무 사각형이나 하나 만들어 볼래?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르면 사각형 만들어져. 그치? 그래서 사각형 어떻게 센다?
이렇게 골라주면 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세로선 중에서 2개 무조건 고르고 가로선 중에서 무조건 2개를 고르면 돼요. 그럼 사각형이 나오지. 그 중에서 요 놈, 정사각형. 어떻게 세면 될까? 이건 직접 세시는 거예요. 정사각형은 직접 세셔야 돼요. 1 곱하기 1짜리가 몇 개인지 2 곱하기 2짜리가 몇 개인지 세셔야 돼요. 자, 그래서 8번 문제 좀 봐볼까 먼저. 8번. 자, 여기 있는 점들 가지고 뭐 만들어 달라 했냐면 삼각형 만들어 달래. 점 몇 개 있니? 점 7개 있지? 7개 있으니까 일단 이거 일단 써. 일단 됐지? 뭘 빼줘야 된다고? 일직선 위에서 세 점 고른 경우 빼줘야 된다고요. 볼게요. 삼각형이니? 아니지. 삼각형 아니지. 아니지. 일직선 위에 점 몇 개 있어? 5개 있어. 그 중에서 3개 고른 건 삼각형이 될 수 없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라고. 그럼 7C3이 얼마니까? 35고 빼기 하나에다가 10개를 빼는 거니까 11개를 빼주면 여기서 삼각형 총 24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칠 번 문제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리고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해놓고 색칠이 어디 돼 있냐면은 여기. 풀어봐봐. 문제. 자, 이거 봐. 일단 힌트를 주자면 이거 점 아니다. 이거 점 아니야. 여기 지금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 원리를 조금 응용해서 한번 풀어봐봐. 자꾸 다 주려고 하는 거니까 독 탔나 본데. 침 뱉었나 본데. 떨어졌지. 끄덕였는데. 자, 봅시다. 얘를 무조건 포함해야 돼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종종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삼각형을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색칠되어져 있는 부분을 무조건 포함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포함시킬 수 있는 삼각형을 아무거나 하나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면은 저 색칠되어져 있는 부분이 포함이 됐죠? 그러면 저 선을 내가 3개를 골랐는데 이 3개를 어떤 원리로 골랐는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포함이 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 포함되어져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놈의 왼쪽, 그 놈의 오른쪽, 그 놈의 밑, 그 놈의 위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게 삼각형이니까 왼쪽, 오른쪽, 밑에밖에 없는 거고 이게 사각형이었으면 왼쪽, 오른쪽, 밑에, 위에를 다 선택해주면 된다는 뜻이지. 자, 볼게. 요 선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 둘, 3개의 선 중에서 하나를 택한 거예요. 얘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선 하나를 고른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한 거는 색칠되어져 있는 부분 오른쪽에 있는 하나, 둘, 3개의 직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뭘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맞지?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고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색칠되어져 있는 거 밑에는 선이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요 선과 요 선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 만들면서 얘를 포함시킬 수가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총 몇 개? 18개의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응용을 좀 해볼까요? 자, 여기를 포함하게끔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어떻게 세면 된다고? 색칠되어져 있는 거 왼쪽에서 하나 고르고, 색칠되어져 있는 거 오른쪽에서 하나 고르고, 색칠되어져 있는 거 밑에서 하나 고르고, 색칠되어져 있는 거 위에서 하나 고르면 무조건 저기를 포함하는 놈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자,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분할과 분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빈 공간 옆에다가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할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은 집합 안 배운 사람 없죠? 집합 안 배운 사람 없죠? 자, 두 가지 원리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분할은 첫 번째,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분할은 나눈다는 뜻이야. 그치? 내가 뭐 박건영의 사지를 분할하겠다. 그러면 팔다리 다 뜯어버리겠다는 얘기지. 분할은 나누겠다는 소리야. 그럼 그 나누는 거를 누굴 나눌 거냐면 자연수를 나누겠다는 소리야. 어떻게 나눌 거냐면 5라는 자연수가 있을 때 5는 결국 1을 5개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5야. 그러면 요 놈을 2개로 분리를 시켜볼게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킬 수 있다는 거지. 2개로 분리를 시켜볼게. 이런 식으로도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결론이 뭐냐면 5라는 자연수를 2개의 숫자로 분리를 시킬 거야 라는 말은 4 더하기 1이나 3 더하기 2나 2 더하기 3이나 얼마지? 1 더하기 4로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눌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이 자연수거든. 얘나 자리만 바뀐 값이지 서로 똑같은 결과라고. 이 나누는 대각선을 여기다가 칠 거냐 여기다가 칠 거냐의 차이인 것 뿐이지 이 두 개는 위치만 바뀐 거야. 더하기 기호가 이렇게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얘네들은 서로 똑같은 값이에요. 얘네들도 서로 똑같은 값이고요. 그래서 5를 자연수 2개로 나누는 방법은 이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4, 1 이렇게 쪼개는 방법과 3, 2 이렇게 쪼개는 방법밖에 없어요. 2, 3 안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3, 2랑.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6을 3개로 쪼개보세요. 6을 3개로 쪼개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순서가 바뀌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 어차피 더하기니까 순서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 자, 자연수의 분할은 똑같이 생긴 1들을 가지고 칸을 어디다가 쳐서 나눌 거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수의 분할에서는 순열이나 조합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생긴 6개를 나누세요란 뜻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자연수의 분할은 말 그대로 자연수를 나누세요. 1 몇 개씩 가지는 걸로 덩어리로 나누세요란 뜻이에요. 자연수의 분할. 되지? 여기에서 발전을 합니다. 뭘로 발전하냐면 집합의 분할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근데 웃긴 게 이 문제가 있어. 그 교재 여기도 있고 저기 너네 RPM이나 학원 교재나 이게 있거든. 근데 이 말을 못 써서 안 썼을 뿐이고 이 말이 이 개념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집합의 분할이라는 개념으로. 이름에 집합의 분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바뀐 거는 자연수라는 애가 집합이라는 걸로 바뀐 거야. 그럼 집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집합은 뭘 포함하고 있어? 집합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에? 집합 안에 함수들이 들어가 있다고? 원소들이 들어가 있지.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은 배운 대로 얘기를 해. 똑같은 거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집합의 원소가 1, 1, 2야. 이렇게 써, 안 써? 안 쓴다고. 그러면 이 말은 집합의 분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요 5개라는 거의 의미가 뭐로 바뀌는 거냐면 A, B, C, D, E의 원소로 바뀐다는 거야. 자연수는 일자리를 5개를 갖고 있다는 뜻인 거고 집합의 분할은 이 일자리가 각각의 의미를 갖는 A, B, C, D, E로 바뀐다는 뜻이야. 그럼 봐. 내가 얘를 2개로 쪼개고 싶음. 얘를 2개로 쪼개고 싶음. 그럼 방금 여기서 봤던 5개짜리를 2개로 쪼개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4개 1개로 쪼개거나 3개 2개로 쪼개는 방법밖에 없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4개 1개로 쪼개는 과정에서 저 누구냐? 정우가 4개 1개로 쪼개는 과정에서 이렇게 쪼개는 거랑 이렇게 쪼개는 게 서로 어떤 방법이 돼? 다른 방법이 돼. 다른 방법이 돼버리고 자연수의 분할을 설명하면서 여기선 조합이나 순열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지. 서로 같은 1, 5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집합의 분할로 넘어오면서부터는 A, B, C, D, E가 다 다른 애로 바뀌니까 여기선 순열이나 조합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4개 1개로 쪼개겠습니다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5개 중에 4개를 고르고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을 거 아니야? 하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법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이제 조합이랑 순열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 왜 C를 쓰죠? 여기 P 쓰면 안 되나요? P를 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순서가 중요하다고. 내가 이렇게 생긴 집합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긴 집합이 이 집합과 다르다면 P를 쓰셔야죠. 이 집합과 이 집합이 다른 집합입니까? 같은 집합이죠. 그러니까 P를 안 쓰는 거예요. 어디에 A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안에 A가 있느냐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5개를 가지고 4개 1개로 쪼갤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쪼갤 수 있는 걸로 바뀐다고요. 얘는 몇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 왜? 1이 다 똑같은 거니까. 근데 얘는 원소가 되면서 서로 다 다른 놈들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를 C를 사용해서 어디에 E가 있고 어디에 D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라고요. 이게 집합의 분할이에요. 이 개념은 그럼 어디서 사용이 되겠어? 서로 다른 놈들 가지고 조를 만들거나 대진표를 만들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개념이 다 사용될 거라고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저기 6개짜리를 좀 볼게요. 자, 6개짜리를 3개로 쪼개세요라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있어요. 6을 3개로 쪼개세요 했으니까 2로 쪼갠 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A, B 집합의 분할을 하면 A, B, C, D, E, F 이렇게 쪼개는 방법으로 써달라는 뜻이야. 근데 내가 이 방법 말고 얘를 C, D, A, B, E, F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E, F, C, D, A, B 이렇게 쪼갤 수도 있다는 말이지.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쪼개나 이렇게 쪼개나 이렇게 쪼개나
다 똑같은 경우야. 요게 하나의 집합으로서 역할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집합 3개가 있는 거랑 이렇게 집합 3개가 있는 게 서로 똑같은 경우라고. 물론 이 집합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면 이제 달라지는 거야. A집합, B집합, C집합, A집합, B집합, C집합 이러면 달라지는 거지.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는 이 3개로 집합이 나눠지는 것 뿐이니까 이것들이 다 똑같은 경우로 만들어져. 둘로 쪼개려면 전체 6개 있는 것들 중에서 2개를 먼저 고를 거고, 그러면 4개가 남았으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또 고를 거고, 그럼 2개가 남았으니까 2개 중에 2개를 또 고를 건데, 이게 뭔 일이 벌어진다고?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생겨? 6가지가 생긴다고. 응? 여기서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 2가지. 여기서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 또 2가지.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 또 2가지. 총 6가지의 방법이 생긴다고. 그 6가지의 방법이 다 같은 한 가지로 카운트가 돼야 되니까 이게 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 똑같은 방법이니까 얘를 얼마로 나눠주는 거야?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이게 집합의 분할이야. 이게 이해가 됐다면 3팩토리얼로 나누는 게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온 거고, 이걸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 지금 6을 3개로 쪼개는데 똑같은 숫자가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지? 똑같은 숫자 3개가 있으니까 둘 쪼개놓고 3개 팩토리얼로 나눠주라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생길 거니까. 8을 4로 쪼개볼 거야. 8을 2, 4로 쪼개볼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8개 중에 2개를 고르고 6개 중에 2개를 고르고 남은 4개 중에서 4개를 고르면 되는데, 얘는 상관이 없는데 얘네 둘은 A, B, C, D를 뽑는 거랑 C, D, A, B를 뽑는 거랑 같은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가 몇 개가 있으니까 2개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라고. 12개를 3개, 3개, 2개, 2개, 2개로 나누고 싶음. 12개 중에 3개를 고르고 남은 9개 중에 3개를 고르고 6개 중에 2개 고르고 4개 중에 2개 고르고 2개 중에 2개를 고르는데, 얘네들끼리는 상관이 없지만 얘네 둘하고 얘네 셋끼리는 상관이 있다고.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고. 똑같은 숫자가 몇 개가 있으니까 2개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또 똑같은 숫자가 몇 개가 있으니까 3개가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또 나눠주고 가 집합의 분할이야. 그럼 집합의 분할은 언제 사용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 이 구성원이 다 다를 땐 집합의 분할이야. 특히 사람, 그럼 무조건 집합의 분할이야. 사람은 무조건 다를 거니까. 아시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마지막 분배로 넘어갑니다. 분배는 이제 만들어 놓고 얘네를 뿌려주는 거야. 뿌려주는 거야. 자, 봐봐. 자, 이렇게 둘로 쪼개놨음.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로 다 만들어놨어. 그래 놓고는 요 둘로 쪼개져 있는 요 놈들을 어디론가 보내거나 무얼 시키거나 그 다음에 무슨 짓을 또 하는 거야. 쪼개놓는 것까지 분할이면 이 뒤로 또 다른 행동을 한다면 분배가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로 쪼개놓은 애들을 제주도를 갈래, 부산을 갈래, 일본을 갈래, 고르래. 그럼 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일본 가는 거랑 얘가 일본 가는 거랑 얘가 일본 가는 게 다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 다른 경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뿌려주는 과정에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런 팩토리얼 같은 게 들어가겠죠. 내가 방금 얘기한 일본 갈래, 부산 갈래, 어디였잖아? 제주도 갈래. 3개로 뿌려주면 3팩토리얼. 만약에 일본 갈래, 부산 갈래, 제주도 갈래, 인천 갈래, 중국 갈래, 5개 중에서 골라서 가라고 한다면 뭘 해주면 돼? 5P3을 해주면 되는 거죠. 어차피 이 뽑아놓은 세 놈을
이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뿌려줘야 되는 거니까 5개 골라서 3팩토리얼 돌려주면 되는 거죠. 이런 무슨 짓을 더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분배예요. 분할과 분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깝게도 집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린 다 집합을 배웠으니까 내가 집합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없냐? 있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단편적으로밖에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집합을 안 배운 친구들한테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분할, 자연수 분할은 1을 쪼개는 거니까 컨비네이션을 조합이나 순열을 사용할 수 없다. 집합의 분할은 다 다른 놈들 갖고 쪼개는 거니까 얘는 컨비네이션이나 순열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요거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같은 놈들이 있을 때는 그만큼 팩토리얼로 겹치는 게 생기기 때문에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 나눠놓고 나서 또 무슨 짓을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뿌려주는 방법으로 팩토리얼을 사용해주면 된다. 혹은 순열을 사용해주면 된다. 자, 봅시다. 9번 볼게요. 9번 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대진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총 몇 명이 있습니까? 7명이 있죠. 자, 이 7명을 봐봐. 몇 명으로 쪼개야 돼? 아니야. 몇 명으로 쪼개야 돼? 4명, 3명으로 일단 쪼개야죠. 4명, 3명으로 쪼개놓고 나서 둘 하나로 쪼개야죠. 처음부터 쪼개는 게 아니잖아. 대진표 문제예요. 결승전 기준으로 나눠서 크게 붙어보는 겁니다.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자, 7명을 몇 명으로 쪼개야 된다고요? 4명, 3명으로 쪼개야 된다고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지금 내가 이거 쓴 거. 자연수의 분할. 지금 내가 쓴 게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저 7개를 4개랑 3개로 이렇게 7개를 갖다가 이렇게 쪼개라고. 자연수의 분할을 쓴 거예요. 자, 자연수의 분할을 썼더니 실제로 여기에 들어간 애들은 다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다른 놈들이라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집합의 분할로 바뀌는 거야. 7명 중에서 4명 고르고 남은 3명 중에서 3명을 고를 건데 같은 숫자가 있어 없어? 없어라는 거는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야. 됐지? 여기가 이쪽 4명과 이쪽 3명으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나눠놓고 나서는 이제는 사실 이쪽에 있는 3명은 여기서만 고려하면 되고 왼쪽에 있는 4명은 여기서만 고려를 해주면 돼요. 그럼 볼게요. 4명으로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겠어? 둘둘로 다시 쪼개줘야겠죠. 누구랑 싸울래를 붙여줘야겠죠. 그러니까 둘둘을 쪼개야 되니까 4명 중에서 2명을 고르고 남은 2명 중에서 2명을 골라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는 똑같은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숫자가 있죠. 이거 4명을 2명으로 쪼개는 거니까 똑같은 숫자가 2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A, B, C, D가 이렇게 싸우는 경우와 C, D, A, B가 이렇게 싸우는 경우는 똑같다는 거야. 어차피 쟤네들이 싸워서 이기는 애들끼리 한 번 더 싸울 거니까 저 2가지 경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3명을 쪼개는 방법은 결국 저기에 3은 2 더하기 1밖에 없죠. 그러면 3명 중에서 2명 고르고 남은 1명 중에서 1명을 고를 건데 똑같은 숫자가 없으니까 여기서 끝이에요. 그럼 결론, 대진표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놈들을 싹 다 곱하는 방법으로 가시면 되겠지. 7C4는 7C3, 이거 35. 이거 6 나누기 2니까 3. 요거 3. 그럼 35 곱하기 9니까 350에서 35를 뺀 게 답이 되겠죠. 315가지의 대진표를 만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진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있어. 교재 이제 공수2에 있어.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집합의 분할이니까 이 개념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 이 나누기 개념이. 근데 이거를 집합 아니면 설명을 못함. 그래서 왜 공수1에다가 집어넣었는지 이해가 안 돼. 자, 9번. 마지막 10번 보도록 할게요. 6명의 학생이 있고 서로 다른 3개의 수학 문제. 이 중에서 이제 6명이 저 수학 문제를 한 개씩 택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야. 각 문제를 택하는 학생 수가 모두 다른 경우를 물어보고 있어요. 각 문제를 선택하는 학생 수가 모두 다르대. 그게 뭔 말이야? 6명이 A, B, C, D, E, F라는 학생이 있고 문제가 A, B, C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요 놈들이 요거를 선택을 할 건데 A, A, B, B, C, C 이렇게 고르지 말라고. 고르는 문제의 개수가 서로 다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거니까. 무슨 일을 하면 된다고? 이 6명을 몇 개로 쪼개면 된다는 소리야? 3개로 쪼개면 된다는 소리야. 누가 어떤 문제를 고를지를. 6을 3개로 쪼개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사람이 모두 다 달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얘를 선택하라는 거죠. 얘를 선택하라는 거죠. 되겠지? 그래서 무슨 짓을 하면 된다고? 6명 중에 3명을 일단 고르고 남은 3명 중에 2명을 고르고 남은 1명 중에 1명을 고르면 일단 3명, 2명, 1명으로 쪼개지는 모든 방법을 구한 거라고. 여기서 끝냈니? 아니야. 이거 한 다음에 뭐 하래 문제? 고르래잖아. 저 문제 고르래잖아. 문제 몇 개 있어? 3개.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뭔 말이야? 이 3명 뽑은 애가 A 고를 수도 있고 B 고를 수도 있고 C 고를 수 있다고. 얘가 3개 고를 방법이 3개가 있다고. 얘가 고르는 방법이 2개가 있을 거고 얘가 고르는 방법 한 개가 더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곱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문제에서는 A라고 놓으라고 했어요. 각 문제를 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똑같대요. 그럼 뭘 선택하라는 거야? 6명을 뭐로 나눈 거? 이거로 나눈 거 생각해달라는 거지. 6명 중에 2명 고르고 남은 4명 중에서 2명 고르고 남은 2명 중에서 2명을 고르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똑같은 숫자가 3개가 있다고. 여기까지가 분할. 이렇게 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을 고를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 놓고는 또다시 얘네들을 끝내는 게 아니라 저 문제를 고르세요니까 이게 B가 된다는 의미겠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기까지가 분할이고 여기 옆에 요게 붙는 게 여기가 분배인 거야. 분할과 분배는 요 차이가 있다. 뽑고 나서 끝내면 분할이야. 근데 뽑고 난 다음에 더 뭘 하래잖아 지금. 문제를 고르래잖아. 더 시키면 분배라고. 그래서 위에 거 계산하면 6C3 얼마지? 20 곱하기 3 곱하기 6 3팩토리얼 그러면은 360 그 다음에 얘는 3팩 3팩 약분시키면 되고 6C2 15 4C 6 90 그래서 A랑 B랑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452 답이 되겠다. 오늘 배운 거 좀 잘 써봐요. 이게 경우의 수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케이스 분류가 제일 중요함.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에 염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7시 45분이니까 7시 55분까지 해주시고요. 오늘 문제 쉽다 그랬어요. 7시 55분부터 8시 40분까지만 문제 풉시다. 8시 40분까지만. 1시간 말고. 문제 진짜 금방 풀 수 있어요. 어? 자, 쉬는 시간 시작. 진짜 답이 196이 안 나와요. 가원아 이거 떨어진 거잖아. 아니 뭔 소리야? 가원아, 스님한테 그런 거 주면 어떡해. 아니 제가 문제 야 가보라. 어? 초콜릿 맛이 아니라 뭔가 숯불 향이 나는데? 왜요? 시끄럽게 떨지 마. 시끄럽게 떨지 마. 아, 끝났어.